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투자 멘토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길 바랐던 제피의 배당금이 또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줄어든 폭이 더 커서 많은 분들께서 더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특히 제피를 꾸준히 모으겠다고 인증하신 블로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런 글들을 보면 더 불안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피의 배당금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거고요. 지난 3년 동안에 슈드나 S&P 500 대비해서 잘 운용은 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피의 배당금이 크게 들쭉날쭉 해버리면 이 배당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무래도 제한적이 되잖아요.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인 배당을 받기 위해서 다른 상품의 대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피의 배당금 지급 현황을 먼저 볼게요. 지난 6월에도 작년 6월 대비 배당금이 29.2% 감소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배당금이 감소한 비율이 지난달보다 더 커졌습니다. 무려 42.1%나 감소한 건데요. 지난달은 그래도 2021년 6월보다는 배당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보다는 배당금을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2021년보다도 배당금을 더 적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번 달 배당금을 보고 더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피의 배당금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건지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뭔가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지표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피의 배당금이 잘 나오는 조건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제피는 커브드 콜 전략을 활용해서 콜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이 배당금의 주된 수입원이라고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은 말 그대로 시가, 즉 시기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체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빅스 지수라는 공포 지수가 높아질 때 프리미엄이 비싸지고요. 또 커버드콜 전략 때문에 횡보 또는 하락기에 배당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만약 지금 이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그냥 빅스 지수라는 게 높고 S&P 500이 횡보 또는 하락할 때 배당을 많이 준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월 한 달 동안의 빅스 지수와 S&P 500을 이렇게 쭉 도표로 그려봤어요. 제피가 배당금을 많이 줬던 작년 2022년부터 볼게요. 이때는 빅스 지수가 대체로 30을 넘으면서 높은 편이었고요. 동시에 S&P 500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였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배당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조건에 모두 부합했던 시기였고요. 반면에 2021년과 2023년의 양상은 달랐습니다. 2021년은 빅스 지수가 15에서 20 사이로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또 S&P 500도 급락하는 시기가 중간에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1년은 정반대의 상황이고요. 배당금을 많이 줄래야 줄 수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2023년은 배당금을 많이 주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빅스 지수는 10에서 15 사이로 2021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고요. 또 S&P 500도 큰 하락 없이 더 완만하게 우상향했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2022년은 물론이고 2021년보다도 배당금을 더 많이 주기에는 여러 여건상 여의치 않은 환경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이 적어졌지만 이건 잘못 운용된 결과가 아니라 원래 이런 특징을 가진 상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빅스 지수는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빅스 지수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면 지수가 오르게 되어 있고요. S&P 500도 계속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 성과로 매도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이야기가 나와서 제피가 운용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성과와 위험 대비 수익률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폭 이 세 가지 지표를 보면서 S&P 500과 슈드 ETF와의 비교를 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과부터 확인하면 제피의 성과가 올해 S&P 500보다는 부진하긴 하지만 슈드보다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1년, 2년, 3년 동안의 성과로 봐도 대체로 중간 이상은 되는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샤프 비율인데요. 샤프 비율은 내가 감당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낸 값이에요.
내가 감당하는 위험은 적고 그에 비해 수익률은 클 때 샤프 비율은 커지고요. 위험은 적고 수익률은 높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제피는 세계 ETF 중에 샤프 비율이 가장 나빴던 적이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성과는 세계 ETF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반대로 샤프 비율은 가장 높았고요. 이 말은 제피의 주가 흐름이 많은 배당금 덕분에 성과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에 주가 안정성을 잘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 MDD를 확인할게요. MDD는 고점 대비 하락률을 의미하고요. 올해부터 최근 3년 모든 구간에 걸쳐서 제피의 MDD가 가장 우수했어요. 하락기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세 개의 지표를 모두 정리하면 제피의 성과는 S&P 500이나 슈드만큼 괜찮은 수준이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작았기 때문에 위험 대비 성과의 지표가 특히 우수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수준이지만 상품마다 성과가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에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운용에서의 문제점은 특별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큰 변동성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고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께는 여전히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제피를 모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피의 용도를 고정 지출을 상쇄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거나 노후에 배당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제피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월세를 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당금이 들쭉날쭉해버리면 확실한 계산이 잘 안 서게 되잖아요. 또 제피의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더욱 그러실 테고요. 따라서 배당금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배당금의 변동성이 큰 것이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피의 대안을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상장을 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가 떠올랐는데요. 이 ETF는 슈드에 투자를 하면서 추가로 7%의 배당금을 주는 ETF예요. 투자 설명서를 보면 월 0.58%를 목표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월 0.58%이니까 12번을 곱해주면 1년에 약 7%의 추가 배당금을 목표로 한다는 거고요. 슈드에서 3% 중반의 배당금을 주니까 전체 약 10% 수준의 배당금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버드 콜 ETF입니다. 제피는 매달 배당금의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매달 콜옵션을 매도하는 양이 그때그때 다른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런데 타이거 7% 프리미엄 ETF는 일단 매달 0.58%의 배당금을 줄 수 있도록 콜옵션을 맞춰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7%는 기본 전제로 깔리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슈드의 배당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의 차이만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작년에는 제피의 배당 수익률이 11%를 넘기도 했는데요. 7% 프리미엄 ETF는 11% 배당금을 주려면 슈드의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높은 배당 수익률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통상 슈드의 배당 수익률이 2.5%에서 3.5%이기 때문에 9.5%에서 10.5%의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7% 프리미엄 ETF의 장기 성과인데요. 제피는 액티브 ETF라서 운용되기 이전의 성과를 가늠할 수 없지만 7% 프리미엄 ETF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커브드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 성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커브드콜 전략을 사용해서 주가 성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요. 주가 성과가 안정적이면서 고배당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가능 기간이 길지 않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상품이라 봅니다. 하지만 당장 배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의 성과를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하고요. 장기간 투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성과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성과 차이는 커질 테고요. 따라서 단순하게 장기 성과가 안 좋다고 해서 나쁜 상품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 이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하지만 이 상품은 아직 운용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대로 잘 운용이 될지 실제로 매달 적어도 0.58% 이상의 배당 수익률만큼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제피의 배당금이 최근 3년 동안 운용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 운용된 결과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단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배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줄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상승하고 S&P 500이 조정을 받는 시점이 오면 다시 배당금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피는 최근 3년 동안의 성과와 위험 대비 수익률 그리고 MDD 측면에서 모두 우수하게 잘 운용된 ETF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제피가 잘못 운용된 것 같은 이런 우려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께는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배당금이 언제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를 말씀드렸고요. 이 ETF는 안정적인 고배당을 목표로 운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용이 잘 될지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요. 이 상품에 대한 빠른 소식도 통계전공 광화문 금융러 채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